자, 오늘부터 수열 단원을 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걸 먼저 해볼 텐데, 등차 수열은 이제 차가 같다, 뭐 이런 뜻이죠. 그 차가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웃한 두 항의 두 수의 차이가 일정한 수열을 말합니다. 자, 이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우선 숫자를 나열한 것이다. 숫자를 나열한 것. 쭉 늘어났다 이거죠. 근데 그냥 아무 규칙 없이 나열하면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규칙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 어떤 특정 규칙에 따라서 숫자를 나열한 것을 수열이라고 한다. 요게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과정에 이 규칙성이라는 그 단원으로 이게 나옵니다. 수와 규칙성이라는 단원으로 이게 나와요.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때는 이제 그거를 우리가 함수 형태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죠. 예를 들어서 1, 3, 5, 7, 9 이런 식으로 숫자를 쭉 홀수들을 쭉 나열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건 어떤 규칙이 있죠? 이전 수에다가 2를 더해서 다음 수가 나온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죠? 1서부터 시작해서 2씩 건너뛴다. 2씩 계속 더한 숫자들을 나열한다라는 규칙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0, 13, 16, 19, 22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 건 어떻습니까? 10부터 시작해서 3씩 더해가면서 숫자를 나열하는 거죠. 이처럼 이웃한 두 숫자 차이가 일정한 것을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수열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 첫째 항이 있어야 돼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냐, 그게 있어야 됩니다. 맨 끝 항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이게 계속 나가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숫자라는 게 끝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끝 항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첫 항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요 각각의 그 숫자를 우리가 항이라고 부릅니다. 항. 우리가 다항식에서 그 항하고 이제 좀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항수가 얼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수열의 규칙을 표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그냥 쭉 써놓고 이 어떤 규칙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식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편리하다. 그래서 몇 번째 항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수열에서 요 수열에서 다섯 번째 항은 우리가 1에서부터 시작해서 2를 계속 더해 나가서 4번을 더하게 되면 다섯 번째 수에 이르게 되죠. 그렇게도 구할 수 있지만 요거를 말이죠. 제 n번째 항은 2n-1이다. 이렇게 딱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치 우리가 fx에서 x 대신에 어떤 값을 넣으면은 우리가 그죠? 그 함수 값을 알아낼 수 있었듯이 n 대신에 항 번호, 예를 들어서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항 번호를 넣으면 9라는 숫자가 여기서 계산돼서 나오죠. 그래서 수열은 우리가 일종의 함수다. 일종의 함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함수라 그러면 이제 주로 x를 가지고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n을 가지고 표현한 거죠. 왜 굳이 n입니까? 이 수열이라는 거는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에서 이 항 번호가 항상 자연수가 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연수에서 어떤 실수값에 대응하는 함수를 우리가 수열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열에서 나오는 몇 가지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보죠.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규칙에 따라서 차례로 나열된 수의 열을 말한다. 항이라는 것은 그 수열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수를 항이라고 하고 이 항은 항상 번호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항번호. 항번호는 항상 1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죠?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이는 거예요. 일반 항은 수열의 제 n항이다. 이걸 이렇게 얘기합시다. n번째 항. n번째 항을 n의 식으로 쓴 것. 이게 정확한 표현이겠어요? 식으로 나타낸 것.
자, 일반항이 뭐다? n번째 항을, 수열의 n번째 항을 제 n의 식으로 나타낸 것. 그래서 일종의 함수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n 대신에 어떤 그 항 번호를 집어넣으면 그 항에 해당하는 그 수열의 값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니까 사실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항을 구하면 다 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수열을 나타낼 때 AN이다 이렇게 많이 써요. 첫째 항은 A1, 둘째 항은 A2, 셋째 항은 A3 이렇게 한 문자를 가지고 그 아래 첨자를 번호를 붙여서 이렇게 많이 표시를 하고요. 이걸 대표해서 AN, 이거 이제 일반항이 되겠죠. n번째 항. 그리고 얘를 갖다가 중괄호로 이렇게 싸서 집합 형태로 표현을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n 대신에 1, 2, 3, 4 들어가서 걔네들을 다 모은 거니까 이게 바로 수열 자체를 나타내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수열 집합 AN 이렇게 집합 AN이 하나의 수열을 나타내는 거고 그 속에 이 AN만 나타낼 때는 그건 일반항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 대신에 1, 2, 3 넣으면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일종의 함수의 그런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하면 수열의 개념이 정확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열은 지금 여기서 예를 든 이웃한 항 사이에 차이가 일정한 그런 수열만 있는 것은 아니죠. 다른 규칙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이런 거 어떻습니까? 1, -1, 1, -1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숫자들을 쭉 나열해서 수열을 만들었다. 이건 일반항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일반항을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1의 n승. 자, 근데 -1의 n승 하면 n이 1일 때 -1, n이 2일 때 +1, n이 3일 때 -1이니까 1부터 아니라 -1부터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n이 아니라 n-1 혹은 n+1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n이 1일 때 이제 여기에 짝수가 돼서 1이 나오고 n이 2면은 -1 나오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an을 이렇게 쓰거나 또는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n-1이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자,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또 이런 수열도 이제 여기서 예를 들고 있는데 교재에서는 자, 이런 거 어떨까요? 얘는 어떤 규칙은 여러분이 발견할 수가 있겠죠. 9를 개수를 하나씩 늘려가면서 나열을 했어요. 그래서 9, 99, 999, 9999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n번째 항을 우리가 표현을 한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9가 n개가 있는 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에 이제 n개가 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수식으로 표현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하냐 하면은 가만히 보면 이제 9라는 거는 10 빼기 1이고 얘는 100 빼기 1이고 그죠? 100 빼기 1이라는 건 10의 제곱 마이너스 1 얘는 10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얘는 10의 4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어떤 규칙이 보이죠? 그래서 n번째 항은 뭐라고 하면 되겠냐? n번째 항은 우리가 10의 n승에서 1 뺀 거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반항을 n의 식으로 얼만큼 세련되게 표현하느냐 하는 게 우리가 하나의 요령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등차 수열이 아닙니다. 그죠? 이런 건 둘 다 등차 수열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예를 든 건데, 수열의 예를 든 건데, 수열은 그래서 규칙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우리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 교과 과정에서는 주로 등차 수열, 그리고 뒤에 나오는 등비 수열, 요걸 주로 다루게 됩니다. 그거 말고도 사실 여러 가지 수열이 있지만, 예전에는 여러 가지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뭐 계차 수열 뭐 이런 것도 다루고 그랬는데 이게 많이 빠져가지고 수열이 되게 쉬워졌습니다. 옛날에 수열이 굉장히 어려운 단원이었는데 굉장히 쉬워졌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이건 꼭 정복하고 가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열의 항수에 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유한수열이다, 무한수열이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조금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유한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수열은 유한수열이고 무수히 많은 항으로 이루어진 수열이 무한수열이다. 예를 들어서 뭐 1, 3, 5, 7, 9, 땡 여기까지만 딱 5개의 숫자를 나열해서 수열을 만들었다면 이거는 이제 유한수열이에요. 항수가 5개인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숫자를 나열했더라도 점점점 해가지고 이게 계속 이런 같은 규칙이 이어지면서 숫자가 한없이 나열된다라는 표현을 하면 이거는 이제 무한수열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무한수열에서는 항수가 얼마냐라고 따지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그죠? 무수히 많으니까. 그래서 일반항은 둘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일반항은 둘 다 여기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기 이 두 개의 일반항은 2n-1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홀수를 표현하는. 하지만 항수는 이거는 이제 5개, 이거는 항수가 무한개다. 그래서 유한수열과 무한수열의 차이는 끝항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걸로 나뉘는 겁니다. 자, 뭐라고요? 끝항이 있으면 유한수열이고 끝항이 없으면 무한수열이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밑에 보면 아까 내가 잠깐 언급했던 얘기가 특강으로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수열을 일종의 함수다 이렇게 보는 그 관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무한수열이 이제 하나 주어져 있는데, 이거는 첫째 항이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3씩 건너뛰면서, 그죠? 3씩 계속 그 이전 항에 더해가면서 다음 항이 나오는, 그래서 이웃한 두 항 사이의 차가 3으로 일정한 그런 수열이죠. 이것을 우리가 3n-2다 라고 하는 일반항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죠? n번째 항을 n의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된다. 그러나 이걸 우리가 함수로 생각할 수 있다. 자연수, 이건 자연수를 나타내요. 자연수에서 어떤 실수값에 대응시키는 함수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요게 지금 함수를 표현하는 그림이죠. 자연수 값 하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자연수는 뭐야? 항번호가 되는 거죠. 항번호. 각 항번호에 대해서 하나의 값들이 이렇게 대응하는 그런 함수 관계로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의역은 자연수고 치역은 실수가 되는, 치역 자체가 뭐 자연수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이 공역 전체는 이제 실수로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연수에서 실수로 대응시키는 함수를 우리가 수열이라고 부른다. 이런 관점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일반항이라는 것도 우리가 뭘로 생각할 수 있냐면 이 함수의 관계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xy 사이의 관계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굳이 얘기하자면 얘는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y, 요거는 이제 x,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되겠죠? 네. 그럼 이제 요 수열은 1차 함수와 비슷한 그런 특성을 좀 갖겠네요. 자, 여기까지 수열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아봤습니다. 자, 교재에 있는 개념 확인 코너 문제 풀어보시고 나서 정답 확인하고 다 됐으면 우리 필수 예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